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도 모처럼 추석하루 방송을 쉬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느낄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행복한 추석 연휴에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판과 비난의 기사들은 쉬지 않고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추석 민심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가 의심되는 기사들이 연휴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집중되는 양상인데요. 무혐의로 다 끝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을 재탕 삼탕 우려내며 사고를 끓이고 있는가 하면 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소환해 문재인 대통령의 36시간을 밝혀야 한다는 황당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추석 밥상머리에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무능이라는 화두를 올려놓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게 잘 될지 의문입니다. 이유는 저들의 주장에 설득과 공감이 안 간다는 점인데요. 국민적 피로감만 계속해서 가중시킬 뿐인 거죠. 제발 이제는 제1야당으로서 일다운 일을 좀 했으면 하는 간절함마저 생기는데요. 정말 일 좀 합시다. 왜 저들의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정권만 잡으려 하는 야욕만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9월 30일 믿기 힘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개천절 집회가 일부 또 허용된 건데요. 물론 일반 집회가 아닌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한해 제한된 수의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부 집회 허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요. 8.15 광복절 극우보수단체 집회가 최초 100명만 집회하겠다고 신고됐다 불법 집회로 변질된 걸 감안한다면 다소 황당한 집회 허가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안 가는 집회 신청만 믿고 또 집회를 허가해 준 건데요. 이후에 발생될 일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게 될까요? 물론 정상적인 집회로 마무리된다면 이런 걱정은 다 기우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개천절 10대 미만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약칭 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에 5개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요. 오 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코로나19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사건 판결 때까지 5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 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교통방해를 우려해 집회 참가자의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을 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석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청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또 참가자들은 대여를 유지한 채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며 제3자나 제3자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요.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 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지난달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고 해도 전후 과정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날 집회를 허가해준 이성용 판사의 과거 판결을 볼 때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약칭 한유총에게 내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대북전단 살포 등 활동을 하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통일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판사이기 때문인데요. 그의 그간 판결을 보면 극우 보수 편에선 다소 편향적 판결을 내려왔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존중한 판단인 듯 보여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였다면 어떤 누구도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닌 거죠.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회 허가를 해줬다는 게 문제인데요. 아무리 엄격한 조건을 달아 집회 허가를 해준들 집회를 진행하는 측에서 조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지난 8.15 광화문 극우 집회를 통해 이미 경험했습니다. 100명 조건부 집회 허가가 어떻게 몇만 명 대규모 집회로 확대 변질됐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됐는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개천절 조건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가해준 이성용 판사의 판단과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제발 조건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전하게 진행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게 불법 집회로 확산되는 빌미가 된다면 사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이어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검찰청장도 이번 국정감사에 서게 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검찰청장 자격으로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는 5번째 국감이 되는데요. 내년 7월이 임기 종료이기 때문에 검사 자격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인 거죠. 그는 과거 국감에서 주옥 같은 어록들을 남겼는데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이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쿨했다는 등의 발언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국감에 그가 출석할 때마다 국민의 시선은 집중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올해도 국감 재료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정권과의 갈등, 현 행정부 기관장이면서도 야권 대선 후보 1위를 달리는 현상,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등 여야 의원들은 그에게 장시간에 걸쳐 물어볼 것이고 결국 그는 어떤 형식으로든 답을 해야 할 텐데요. 그의 답에 따라 서초동과 여의도는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출렁임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갈 쓰나미가 되겠지만 말입니다.